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대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추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고추가 유난히 크다 보니 아버지가 이름도 큰 대무게추 대추라 지어준 것이었지요. 그렇게 자란 대추가 18세가 되다 보니 마을 안악들은 대추만 찾는 것이었습니다. 얘 대추야, 내가 맛있는 것 해줄 터이니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으렴? 마을에는 안악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풍산떼기 대추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대추를 아는 마을 안악들은 대추만 보면 치근덕거리기 일쑤였지요. 오늘 밤은 선약이 있구먼요. 아니 대추야, 내가 씨암탉도 한 마리 잡아줄 것이구먼. 그러니 내게로 와보더라고. 씨암탉이라는 말에 대추는 혹하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씨암탉을 잡아주는 것이요? 아 그렇다니깐. 내 지금 바로 가서 솥에 물부터 올릴 것이구만. 알겠소. 그럼 달님과 함께 찾아가겠소. 그날 밤 풍산댁의 비명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풍산댁이 오늘 밤 또 죽어나는구먼. 어디 부러워서 잠이나 잘 수 있겠느냔 말이여. 아이고. 그렇게 대추는 뻑적지근한 밤을 보내면서 몸보신도 하고 대추 집에는 닭들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온 동네 닭들이 죄다 대추집으로 몰리는 것이었지요. 야, 이놈 대추야, 그놈의 아랫돌이 좀 이제 그만 놀리면 안 되겠느냐? 내가 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풍산댁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아버지, 그게 어째 제 잘못이어라. 아버지가 물려준 대물에 아버지가 이름도 대추라 지어놨으니 동네방네 소문이 나지 않았는지요. 아니 그렇다고 허구한 날 마을 안악들의 비명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져서야 되겠느냔 말이다. 그것은 지도 어쩔 수 없구먼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방법이 없지라. 대추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대추가 부럽기도 하였답니다. 아버지도 소실적에 힘께나 쓴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대추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마을 안악들이 일하는 들판에서는 또 대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젯밤 대추와 일을 치른 풍산댁이 일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풍산댁은 어젯밤 또 했구먼 했어. 아니 그것이 뭔 말이여? 아, 어젯밤 대추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었는데 오지를 않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풍산댁이 오늘 안 나온 것을 보면 어젯밤 대추가 풍산댁을 찾아갔구먼. 아니 안성댁은 어젯밤 풍산댁의 비명을 못 들었단 말이여? 나는 초저녁잠이 많으니 일찍 잤제. 그랬구먼. 아 그런데 말도 말게. 어젯밤 풍산댁이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한숨도 잘 수가 없었구만. 아니 그런데 그놈은 어째 내 집에는 한 번도 오지를 않는 것이여? 아, 장성댁? 말을 말더라고. 요즘 야가 좀 컸다고 사람을 가리질 않나. 또 뭔가를 주지 않으면 꼼짝을 않는 것이요. 그러니 대추 한번 부르려면 기둥뿌리가 뽑힌단 말이요. 마을 안악들은 밤에 비명소리를 듣거나 누가 일터로 나오지만 않아도 대추가 어젯밤 누구 집으로 갔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추하고 일을 치르고 나면 녹초가 되어 다음 날은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대추는 항상 오늘은 누구 집으로 갔는지가 최고의 관심사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최고 부자 서대감집 머슴, 상구아범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대감은 정승까지 지낸 대단한 분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대궐 같은 기와집에 부리는 노비만 해도 10수명이나 되었습니다. 대추야, 내일부터 당장 나와서 일 좀 하거라. 아니 무슨 일이기에 저까지 부르시는 게요? 대감님의 작은마님이 새로 들어오신단다. 그러니 별채를 새로 단장해야 하느니라. 서대감은 정부인 말고도 첩이 여럿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첩이 새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지요. 알겠구먼요. 그럼 내일 일찍 나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대추는 서대감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집 밖에서만 보았던 서대감의 집은 실로 어마어마했지요. 서대감이 사는 안채까지 가려면 대문을 9개는 넘어야 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감집을 보고 대추는 주눅이 들고 말았지요. 그리고 별천지에 와 있는 것 같아서 대추의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대추는 서대감의 4번째 자금마님이 기거할 별채를 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야 집수리는 완료되었답니다. 그리고 4번째 자금마님이 들어오는 날 서대감 집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대추도 잔칫날 일손을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고 많은 하객들이 찾아왔지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대문 밖에는 커다란 가마가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대추도 궁금해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가마가 열리고 안에서는 자금마님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자금마님은 사뿐사뿐 걸어와 첫 번째 대문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추가 서 있는 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요. 자금마님의 모습을 정면에서 본 대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선녀와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대추는 심장이 떨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금마님이 대추의 눈을 보고 살짝 미소까지 지어주는 것이었지요. 대추는 심장이 떨려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금마님이 아름다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자금마님은 마을 안악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추는 혼이 나가버린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대추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고 미소 지어준 자금마님의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한 것이었지요. 대추는 자금마님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요새 모두 일 나오는 것을 보면 대추가 이제 밤이를 앉는 것이요. 그러게, 요즘 밤이 너무 고요하구먼. 그리고 대추의 얼굴은 통 볼 수가 없더라고. 아니, 그럼 이제 대추는 밤이를 앉는 것이요. 온매 일을 어쩐다냐. 대추 한번 불러보겠다고 개까지 드러났구먼. 대추게 말이여. 난 대추하고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억울해서 일을 어쩐단 말이여. 그날 이후 마을에서 안악들은 대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추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자금마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상구아범이 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야, 대추야, 당장 나와보거라. 어찌 그러시오? 자금마님 별채 담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내일부터 나와 수리하거라. 알겠구먼요. 대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자금마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떨리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다음날 날이 밝자 대추는 아침 일찍 서대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마님 별채에서 일을 시작하였지요. 담장에 하자가 생겨 부수고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추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담장을 쌓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잠시 후 부채를 펼친 자금마님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금마님을 본 대추는 그 자리에 서서 또 얼어버리고 말았지요. 손에 든 돌덩이도 떨어지고 대추의 눈은 자금마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땀이 비오듯 쏟아지네. 어느새 수건을 가져온 자금마님이 대추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추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자금마님 지가 닦겠습니다요. 아니다. 내 손은 먼지가 많으니 내가 닦아주마. 자금마님은 직접 대추의 얼굴 전체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가 닦는 것이. 아니, 그런데 대추가 수건을 잡으려다 자금마님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금마님의 손은 부드러워도 너무 부드러웠지요. 마을 안악들의 억센 손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목화솜을 만지는 듯 하였지요. 대추라 하였느냐?
내 지가 대추구먼요. 그렇구나. 이름이 참 재밌구나. 호호. 그런데 내 손은 언제까지 잡고 있을 것이야? 작은 마님의 말에 대추는 화들짝 놀라 얼른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하구먼요, 작은 마님. 그런데 작은 마님이 대추의 눈을 보고 눈웃음을 짓는 것이었지요. 대추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천상의 선녀가 눈앞에서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도 대추는 한숨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마님이 벌써 두 번째 미소를 지어주었기 때문이었지요. 대추는 온통 작은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나 아름다운 여인이 다 있을까 하는 생각에 대추의 머릿속은 온통 작은 마님뿐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대추는 작은 마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못 보면 꼭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리하여 대추는 서대감집 담장 아래에서 작은 마님이 지나가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작은 마님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지요. 아니 대추 너는 왜 일은 않고 맨날 담장 아래 서 있는 것이냐? 허구한 날 담장 아래에 대추가 서 있자 상구아범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대추는 엉겁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가장 고귀한 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놈이 뭐라는 것이냐? 뭐 잘못 먹은 것 아니냐? 상구아범은 혀를 끌끌 차며 가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작은 마님이 외출하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추는 달려가 꾸벅 인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셔요, 작은 마님. 지 대추이구먼요. 그래, 대추야. 예서 무엇하고 있는 거니? 작은 마님 기다리고 있었구먼요. 호호, 그러느냐? 그런데 나는 왜 기다린 것이야? 작은 마님이 보고 싶어서지라. 호호, 너는 보면 볼수록 귀엽구나. 그런데 너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니? 무엇이 말입니까요? 내 배꼽 아래가 커서 이름도 대추라 지었다는 것 말이다. 맞습니다요. 지것이 워낙 커서 아버지가 이름을 그리 지어주셨구먼요. 그것이 참말이었구나. 호호. 나는 뒷산 그네 타러 가끔 가느니라. 그러니 날 보고 싶거든 그리로 오거라. 알겠습니다요, 작은 마님. 작은 마님의 말에 대추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뒷산으로 오라 하니 대추는 기분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날 이후 대추는 아침밥만 먹으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네터에서 작은 마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니 작은 마님이 정말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추는 얼른 작은 마님에게 달려갔지요. 작은 마님 나오셨어요? 아니, 내가 정말로 날 찾아온 것이냐? 그럼요, 작은 마님. 지가 작은 마님이 보고 싶어 며칠째 기다리고 있었구먼요. 호호, 그러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내가 보고 싶은 것이야? 지는 작은 마님이 좋습니다요. 호호, 내가 왜 좋은 것이야? 왜 좋냐고 물으시면 지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요. 지는 그냥 작은 마님이 자꾸만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러는 구먼요. 그리고 작은 마님만 생각하면 지 가슴이 설레이고 떨립니다요. 대추는 자기가 작은 마님을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생각나고 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대추는 작은 마님의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마님도 즐거워하였지요. 대추는 작은 마님의 그네를 밀어주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신나고 재밌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뒷산 그네터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작은 마님은 그네를 타고 대추는 그네를 밀어주었지요. 작은 마님, 지가 작은 마님 드리려고 목각 인형을 만들어 봤구먼요. 대추는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을 작은 마님에게 주었습니다. 어머, 내가 손재주가 좋구나. 고맙다, 얘. 작은 마님은 목각 인형을 보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 작은 마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추도 무척 뿌듯하였지요. 그렇게 서로 기분이 좋아서였을까요? 작은 마님의 그네를 밀어주던 대추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마님이 탄 그네가 하늘 높이 치솟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늘 높이 날아오른 그네에서 작은 마님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워 그네줄을 놓친 것이었지요. 작은 마님은 땅바닥에 푹 하고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 걸려 멈추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대추는 얼른 달려갔습니다. 작은 마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작은 마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를 입어 피도 철철 흐르고 있었지요. 대추는 얼른 작은 마님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이분은 서대감님의 작은 마님이 아니더냐? 어쩌다 일이 된 것이냐? 그네를 타다가 떨어졌구먼요. 의원은 서둘러 작은 마님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였지요. 대추는 작은 마님을 치료하는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후 의원 집에서 사람이 나가고 또 잠시 후 서대감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추는 의원 집 밖에 쪼그리고 앉아서 작은 마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서야 서대감집 사람들만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추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작은 마님은 어떠신가요? 그러자 의원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어쩌다 그네에서 떨어진 것이냐? 지가 뒤에서 밀어주다가 작은 마님께서 떨어졌구먼요. 의원은 대추의 말을 듣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리 말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모르는 것으로 하거라. 대추는 의원이 무슨 뜻으로 그리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작은 마님이 걱정될 뿐이었지요. 의원날이 작은 마님은 어떠신지요? 작은 마님께선 며칠 있어야 알 수 있다.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아직 의식이 없다. 그러니 며칠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느니라. 의원의 말에 대추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는 눈물도 흐르는 것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말에 대추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마님이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 서대감 집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추 있느냐? 서대감 집 머슴 상구와 범소리에 대추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대추는 상구와 범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서대감 집의 대문을 9개나 넘는 것이었지요. 데려왔습니다요, 대감. 그러자 안방문이 열리고 서대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대추라는 자느냐? 그렇습니다요. 어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지가 작은 마님의 그네를 밀어주다가 작은 마님이 그네에서 떨어지셨구먼요. 그런데 어찌 내가 그네를 밀게 된 것이냐? 지가 밀어드리겠다고 자청을 했구먼요. 대추의 말을 듣고 서대감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대추는 다시 상구와 범을 따라 8개의 대문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한쪽에는 멍석이 깔려 있는 것이었지요. 멍석이로 눕거라. 아니 왜 멍석에 누우라 하는지요? 내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자 덩치 큰 노비들이 대추를 강제로 멍석에 눕히고 돌돌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이었지요. 대추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맞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찾지도 못하는 작은 마님 생각에 대추는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너는 모르는 일이라 말해야 한다 했던 말도 생각이 나는 것이었지요. 의원은 대추를 생각해서 그리 말해준 것인데 대추는 그 뜻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대추는 한참을 두들겨 맞고 대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이냐? 대추가 서대감 집에 불려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걱정되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는 괜찮아요, 아버지. 대추 아버지는 대추의 몸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대추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지요. 대추 있느냐? 방에만 처박혀 있던 대추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작은 마님이 쓰개치마를 쓰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추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작은 마님을 얼른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다 나으셨어요, 작은 마님. 아직 흉터는 좀 남아있지만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단다. 대추는 작은 마님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얼굴 여러 곳에 흉터들이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작은 마님의 손도 잡아 이리저리 살펴보니 손에도 흉터가 있었습니다. 대추는 작은 마님의 상처를 보고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지가 너무 죄송하구먼요. 지 때문에 작은 마님이 일이 되셨으니 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요. 이게 어찌 너 때문이겠니? 내가 손이 미끄러져서 그런 것을 그러니 그런 생각일랑 말 거라. 그리고 내가 멍석말이 당했다 들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이야. 지는 괜찮구먼요. 다친 데도 아픈 곳도 하나 없습니다요. 참으로 다행이구나. 내가 멍석말이 당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느니라. 작은 마님이 걱정 많이 했다는 말에 대추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마님이 대추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지요. 대추는 작은 마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작은 마님을 버락 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마님도 대추를 밀어내지 않는 것이었지요. 작은 마님의 몸에서는 향긋한 향내가 났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의 향기가 작은 마님에게서 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추의 심장이 더욱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대는 혈류는 대추의 어딘가로 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대추는 스스로 더 이상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작은 마님에게 대추가 대추 맛을 보여주고 말았지요. 작은 마님은 서대감에게 팔려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서대감의 첩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었지요. 그런데 서대감의 눈에 든 탓에 아버지가 강제로 서대감에게 보낸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작은 마님의 마음속에는 서대감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니, 서대감이 미웠지요. 헌데 서대감 집으로 처음 들어오는 날, 자신을 보고 멍하니 서 있는 대추를 발견하고 작은 마님은 대추가 너무 귀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작은 마님은 대추를 보면서 대추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지요. 작은 마님도 대추를 만날 때면 가슴이 설레이곤 하였답니다. 그리고 대추의 소문을 들은 작은 마님은 소문이 진실임을 알고 대추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진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가 원했던 달콤한 사랑이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밀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추 아버지가 일을 나가면 대추의 집에서, 대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꽃들이 활짝 핀 들판에서 두 사람의 밀월은 계속되었지요. 대추에게 빠진 작은 마님도, 작은 마님을 사랑한 대추도 이미 활활 불이 붙어버린 뜨거운 화차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출 생각도 없었지요. 작은 마님이 없으면 지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요. 나도 그러느니라.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멈추지 않는 화차를 타고 앞만 보고 달려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작은 마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들판에서 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아도 작은 마님이 오지를 않자 대추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서대감집 머슴, 상구아범이 와 있는 것이었지요. 따라오거라. 대추는 상구아범의 말에 또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었습니다. 뭔 일이 생긴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대추는 작은 마님이 걱정되었습니다. 대추는 마음속으로 제발 작은 마님이 무탈하기만을 바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대문을 넘자마자 멍석이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멍석을 말거라. 아니, 왜 그러시는 게요? 말하지 않아도 내 놈이 더 잘 앓터. 뭐 하느냐, 어서 멍석을 말지 않고. 서대감의 노비들은 대추를 멍석 말아
커다란 몽둥이로 사정없이 매질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다른 것이었지요. 뭔가 심상치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묻는 것도 하나 없고 상구와 범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지요. 그저 정신을 잃으면 물을 뿌리고 의식이 돌아오면 사정없이 매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추는 호된 매질 속에서도 온통 작은 마님 걱정뿐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는 물을 뿌려도 대추가 의식이 깨어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추는 뒷산에 버려지고 말았지요. 한편 대추의 아버지는 서대감 집에서 대추를 데려갔다는 말을 듣고 서대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추가 멍석말이 당해 뒷산에 버려졌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러자 대추 아버지는 한 걸음에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뒷산에 다다른 아버지는 초주검이 되어 있는 대추를 발견하였습니다. 대추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대추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대추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서둘러 의원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의원나리, 우리 대추 좀 살려주셔야겠습니다요. 내 왕진을 갈 수는 없소이다. 대신 이것을 다려 먹이시오. 의원도 서대감에게 찍힌 대추를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에게서 약재를 받은 아버지는 약재를 다려 대추에게 먹였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 다 죽어가던 대추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대추야, 정신이 좀 드느냐? 작은 마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야, 이놈아, 죽다 살아와 놓고 어찌 작은 마님만 찾는 것이야. 대추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작은 마님만 찾는 것이었지요. 이게 다 내 탓이다. 이놈의 물건을 크게 놔놨더니 여인들이 끊이질 않는구나. 허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는 법인데 어찌 가리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느냔 말이냐, 이놈아. 아버지, 작은 마님 소식은 못 들은 게 없으신가요? 이놈아,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서대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느니라 어찌 그것을 모른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천운이다. 아버지, 작은 마님 소식 좀 알려주셔요. 이제 갓 깨어난 대추가 쉬지도 않고 작은 마님을 물어오니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멍석말이 당해 팔다리가 부러져 친정으로 쫓겨났단다. 그러니 제발 이제 좀 있거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법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대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둑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져 흘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대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사라진 대추는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서대감의 집에서는 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서대감은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부인 셋 다 모두 한꺼번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셋 다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고추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셋 다 대추를 닮아 있었지요. 그 바람에 병들어 누워있던 서대감은 화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대감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부인 셋이 한꺼번에 아이를 낳으니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서대감은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서대감이 죽고 상여가 나가는 날 언덕 위 먼발치서 서대감의 상여를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인이었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것이었지요. 부인, 이제 너무 원통해 마시구려. 당신의 다리를 이리 만든 사람은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것 같소이다. 천벌을 받은 것 아니겠소? 서방님 추워요. 이제 그만 내려가고 싶어요. 대추의 등에 업힌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한이 이제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들어간 집은 아주 큰 대궐 같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바로 서대감의 부인들이 대추에게 가져다 바친 돈으로 지은 아주 큰 기와집이었지요. 이보 부인, 오늘 내가 무엇을 가져왔나 보시오? 아니, 무엇을 가져오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백년산삼이요. 딱 기다려보시오.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구경시켜드리리다. 아니, 지금도 너무 큰데 또 산삼을 드신단 말이요? 날 죽이려 작정을 한 것이요? 안 돼요, 안 돼. 옛말에 세불 10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야기 속 서대감처럼 말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